안녕하세요, 시스터 키친입니다. 오늘은 밀가루가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밀가루를 반죽해서 뭔가 하는 요리 같죠? 자, 오늘 수제비 끓여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준비했고요. 오늘 김치 수제비예요. 요즘에 이제 묵은지들이 혹시 있는 집에서는 묵은지로 끓이면 좋을 것 같아서 김치 수제비를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야채 좀 잘라놓고 제가 반죽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오늘 저는 호박 좀 넣을 거예요. 밀가루 요리에 있어서는요, 호박을 넣으라는 얘기가 특별히 없어도 좀 넣으시는 게 좋아요. 호박하고 밀가루가 궁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뭐 채 썰어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그냥 나 호박이네 하고 표시 나게 좀 큼직하게 썰어봤습니다. 자, 김치는 좀 썰어진 묵은지를 좀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김치 국물을 좀 따로 준비했는데, 따로 준비한 이유는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라는 걸 표시 내려고 제가 따로 준비했어요. 집에서는 이제 김치 꺼내다 보면 국물이 딸려오죠. 그럼 그런 정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밀가루 반죽을 한번 해볼 건데요. 미리 좀 해놓은 것도 있어요.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밀가루를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는 소금을 넣으세요. 이 소금이 좀 들어가면 더 쫄깃쫄깃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밀가루의 가운데를 이렇게 좀 우물을 좀 파세요. 여기에 한 컵 정도면 물 4분의 1컵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딱 황금 비율이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요, 밀가루를 재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꼭꼭 눌러 재는 분도 있고 대충 재는 분도 있고, 그런 밀가루는요 굉장히 양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 컵은 100g인데 재는 거에 따라서 어떤 분은 120g까지도 재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대략 한 컵에 물 4분의 1컵 정도 넣으시면 괜찮더라고요. 일단 손 먼저 넣지 마시고요, 대충 이렇게 저어 보세요. 그러면 이 숟가락에서 느껴지는 게, 아, 반죽이 대충 된 것 같다, 근데 조금 될 것 같다, 그럼 물을 지금이라도 넣으셔야 돼요. 일단 뭉쳐놓고 넣으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세요. 자, 어느 정도 뭉쳐졌으니까 이때는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하시면 손에도 별로 묻지 않고요, 그릇에도 묻지 않고 반죽이 적당히 잘 됩니다. 근데 보셔가지고 좀 딱딱한 것 같아,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밀가루가 이렇게 하얀 밀가루가 남아 있을 때 물을 좀 더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깔끔하게 그릇에 묻는 거 없이 반죽을 딱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죽을 해서 제가 그냥 안 두고요, 밀가루를 여기 비닐에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더니 지금은 좀 단단해 보였던 게요, 이렇게 숙성이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숙성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비닐을 넣어 두시도록 하세요. 들어갈 채소도 잘 썰어 놨고요. 그 다음에 반죽은 미리 해놔서 이렇게 숙성을 시켜놨어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국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멸치하고 다시마를 평상시에 끓이는 것처럼 끓여가지고 계속 팔팔 끓이지 마시고, 강조 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담가 놓으세요. 그럼 국물이 빠져요. 그럼 좀 시간이 지나서 그때 멸치하고 이렇게 걷어내시면 됩니다. 수제비는 들어가서 오래 끓이지 않아도 금방 익어요. 오늘 익혀야 되는 재료는 호박은 꼭 익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김치 수제비잖아요. 김치가 좀 부들부들하게 익는 게 좋겠죠. 수제비에 김치를 좀 먼저 넣어서 끓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치 국물을 제가 따로 준비했어요. 김치 국물도 이렇게만 넣으면 허여멀거리 하잖아요. 김치 수제비니까 조금 빨간색 국물이 나는 게 좋아서, 자, 요거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김치를 제일 먼저 넣어서 좀 잘 끓여주세요. 김치국 끓이시듯이 이렇게 조금 김치가 좀 보들보들해질 때까지 좀 끓여주세요. 자, 어느 정도 끓었어요. 그럼 이제 호박을 좀 넣을게요. 호박을 먼저 좀 집어넣고요. 그 사이에 이제 수제비를 띄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수제비를 띄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하는 방법 중에서 여기 옆에 물을 좀 떠놓으시고요. 수제비의 생명은 뭘까요? 저는 얄팍하게 띄어 넣어서 보들보들하게 먹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제비는 반죽이 좀 질퍽질퍽할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 쭉쭉 잘 늘어나죠. 이게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두껍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들보들하게 잘 하기 위해서 약간 묽게 이렇게 질퍽질퍽하게 반죽도 했고요. 잘 늘어나죠, 굉장히. 그리고 옆에 물이 있으면은요, 이 물 속에다가 반죽을 살짝 이렇게 담궈주세요. 예,
살짝 담궈주시면서 이걸 띄워 넣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은 이 물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떨어져요. 그렇지만 양이 많은 수제비를 한꺼번에 다 넣어 놓지는 마세요. 네. 이게 좀 단점이 얇게는 되는데 이 물이 좀 질질질질 흐른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수제비 넣으실 때는 불을 너무 약하게 하지 마시고 좀 세게 하시고 집어 드세요. 항상 뭘 끓일 때 국물에서 위에 뜨는 거품은 불순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덜어내시는 게 좋고요. 수제비는 하시면서 띄어 넣고 나서는 중간에 꼭 이렇게 휘휘 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호에 따라서 여기에 파도 좀 넣으셔도 되고요. 뭐 마늘 넣으셔도 되고, 근데 사실은 김치에 파마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넣으시고 이제 간을 보셔야 되는데, 간은 아까 김치 국물을 넣었잖아요. 간이 안 맞으면 소금이든 국간장이든 다른 양념들을 넣으시면 되지, 무턱대고 일단 간부터 하지 마시고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수제비가 보들보들하게 익으면 다 완성이 된 건데, 얇게 띄어서 넣었기 때문에 수제비를 오래 안 끓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